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전에서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을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내포신도시 육성 등 충청권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력을 총동원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형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의무인데 정부와 여당이 표를 의식한 정책을 편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풀림찜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의 지지를 염두에 둔 듯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내포 혁신도시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정현 최고위원도 메가서울을 비판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윤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 구호가 유독 충청에서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충청권 현안 해결이 지체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전에 있는 중이온 가속기 운영 현황을 둘러본 뒤 과학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R&D 예산 복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신당 합류설이 나오는 이상민 의원은 대전시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도 이 의원의 신당 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탈당 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이준석 신당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모두 열어놓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거치 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공천을 구걸하거나 흥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1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천안 동남구 안서동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현장에서 채취한 빈대 추정 사체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오늘 오전 빈대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대학생은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에서 빈대가 발견된 건 아산과 서산, 당진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대입수능 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을 맞아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방역 기준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장 유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이 본인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결실을 맺는 지금인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끝나면 정말 후련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6,627명입니다.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불가능하고 반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유의해야 하는데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의 과목을 자신이 정해진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험표에 있는 응시 선택 과목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반드시 응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은 방역 기준이 완화돼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응시하는데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점심도 별도 장소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월 2만 원에 버스와 공용자전거를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은 교통대책이고 에너지대책이고요. 환경대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속에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던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이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월 2만 원으로 5만 원 한도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인 세종 이응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뿐 아니라 대전과 청주 등을 오가는 BRT 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인 셔클과 두루타, 그리고 공용자전거인 어울림까지 하나의 교통패스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매달 5만 원 이하의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설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9월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전면 무료화와 비교해 예산 부담은 연간 200억 원 가까이 적다는 게 세종시 설명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7.9%로 전국 최저 수준인 버스 이용률을 1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월 정액권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수가 증가하는 한편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 금액 또한 현재 월 1만 2천 원에서 3만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 금액이 12,000원에 불과한 세종시에서 2만 원의 교통패스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승용차 이용자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응 패스는 승용차가 아닌 도보와 자전거 이용자를 끌어올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현재 58개인 버스 노선을 70개로 늘리고 공영 자전거도 대폭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내년부터 3년간 2,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1차 연장 등을 거쳐 11년간 시행된 가운데 올해 일몰을 앞두고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7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직접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가 올해도 어려운 이웃 6천 세대에게 전달할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기업과 단체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 미리 준비해둔 빨간 양념을 골고루 버무립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정성을 담아 꼼꼼하게 속을 채웁니다. 추운 날씨에 앞치마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자원봉사자들. 내내 굽힌 허리로 김장하느라 몸은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할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모릅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이 맛있는 김치를 전달받으셔서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개 기업 600여 명과 지역 15개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해 저소득 소외계층 이웃 6천 세대에게 전달할 60톤의 김장을 완성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김장 재료도 함께 올라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까 우려했지만 지역 곳곳에서 이어진 사랑의 손길 덕분에 올해도 어김없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대비 3분의 1 정도 줄지 않을까. 물가도 오르고 모든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줄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역시 우리나라 국민성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된 김장김치는 한겨울을 날 수 있는 귀한 음식이자 이웃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참 먹을 수가 있죠. 이거. 김치찌개도 해 먹을 수 있고 좋죠.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김치 담을 수가 없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15년째 이어져 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경기는 어려워도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은 해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 사업이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엔 민간 사업자가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모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까지 공모에 들어갔지만 한 개 업체만 단독으로 참여했고 해당 업체는 케이블카 설치만 제안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의무사항이었던 전망타워 건립을 민간 사업자 자율 제안으로 변경해 다음 달 29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가고 내년 1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혁신 생태계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로 불리는 핀란드 헬싱키의 스마트시티 칼라사타마를 소개합니다. 과거에 버려진 항구였지만 주민 전체가 도시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했습니다. 핀란드 현지에서 김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핀란드 헬싱키 도심에서 2km 남짓 떨어진 해변가엔 신도시 칼라사타마가 있습니다. 핀란드어로 물고기 항구라는 뜻인 이곳은 10년 전만 해도 버려진 항구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첨단 기술이 제공된 스마트 시티가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물을 짓고 거주지 중앙에 녹지를 배치해 휴식과 바깥 소음을 줄이는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건물 벽면엔 진공 파이프가 연결된 쓰레기 처리기가 설치됐는데 주민들은 악취도 없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탄소 중립도 실현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파킹 기술 등을 적용하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를 줄였습니다. 이곳 핀란드 칼라사타마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가 된 건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협력 기관인 포럼 비리움을 세워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다양한 기술을 도시 기반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ll the constructors, developments, when they are gone, what is left is life. So regular people, they should be always brought in before the construction begins, because that's when they can still make some changes. 이 같은 실험들을 통해 검증된 기술은 핀란드 내 다른 도시로 확산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가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TJB 김성민입니다. TJB가 지난해 단독으로 보도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아들을 학대 방임한 혐의로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38살 친모 A씨는 지난해 11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영양결핍 등으로 인한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았으며 5번의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주시 정안면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직원 10여 명이 대피하고 45살 직원 1명이 얼굴에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집진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직원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공장 2층 실험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기공식을 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센터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113억 원을 들여 대지 면적 3,939.3제곱미터, 연면적 2,842.78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민원실과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 사무실 등을 갖추어 다양한 기능의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하나이글스의 대전 왕자 문동주가 내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첫 경기인 호주전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자신의 강점을 묻는 일본 취재진에게 빠른 공이라고 답한 문동주는 왜 자신이 첫 경기 선발인지 증명하겠다며 호투를 다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4개국에서 24세 이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은 시도별로 1명씩 수여하는 것으로 이 시장은 농가 경영 안정화 체제 구축과 스마트 혁신농업 선도, 차세대 농업인재 육성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충남을 관할하면서도 대전에 소재지를 뒀던 한국농어청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대로변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 신청사는 700여 명이 근무하며 농어촌 용수관리와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농지은행 운영,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에 있던 공사 충남본부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며 충남을 관할하면서도 소재지가 대전인 다른 기관들도 조속히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안군은 공공비축을 위한 건조벼 매입량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매입량인 건조벼 1,694톤이 3,150톤으로 늘게 되며 이는 지난해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대가로 추가 매입 물량을 배정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태안에서는 87개 농가가 벼 감축 협약에 참여해 충남 전체 감축 면적의 24%인 213만여 제곱미터 규모를 줄인 바 있습니다.